한 젊은 여성이 낡은 국밥집에서 손님의 시계를 보고 어머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네요 라고 말한 순간 그 남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된 거죠. 오늘은 서울의 한 골목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에서 자신도 몰랐던 딸을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바로 대기업을 운영하는 52세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된 점심 약속 때문에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골목에 들어선 거였죠. 미라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어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밥 끓는 소리가 귀를 스쳤어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최 회장이 구석자리에 앉아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은이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은희가 밝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더니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어요. 뭐 드시겠어요? 최 회장은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소고기국밥 하나 주세요. 최 회장이 말했어요. 네, 소고기국밥 하나요. 은희가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시계를 보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저 시계. 은희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롤렉스 데이토나였어요.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무리해서 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죠. 주방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신기하죠?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한정판 모델이었거든요. 그것도 당시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희귀한 모델이었죠. 그런데 국밥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마 가짜를 보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은희가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고기 국밥 나왔어요. 그녀가 국밥을 놓으며 다시 한번 최 회장의 시계를 힐끔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그 시계? 네? 최 회장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정말 똑같아서요. 은희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최 회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30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은희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은희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국밥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20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요. 은희가 최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30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손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저 시계 얘기 좀 더 해봐. 정말 똑같다고? 네, 정말이에요. 신기하죠? 은희가 다른 테이블로 가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계를 손목에서 잠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Forever Young이라는 영문이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최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은희를 쳐다봤어요. 20살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최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은희가 밝게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저희 엄마요? 왜 갑자기? 아,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최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미영이에요. 근데 왜요? 은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영.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최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50살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50살. 자신과 2살 차이. 최 회장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달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 계산은 5,000원이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거스름 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은희가 당황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최 회장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미영.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전 20살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은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던 그녀였죠. 차 안에 앉은 최 회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영이와 사귀었어요.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생일 선물로 주면서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Forever Young이라고 새겨달라고 했던 것도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유학을 갔고 미영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 자신은 비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면, 은희가 미영이의 딸이라면.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희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국밥집에서는 은희가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아까 그 아저씨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을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부자들은 원래 좀 이상해. 주방에서 일하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 너희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 했어? 네, 정말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시계줄까지. 신기하죠? 너희 엄마가 그 시계를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 있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받은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미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이상한 손님? 네. 정장 입고 비싼 시계 찬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고. 미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어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가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 미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그 시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보는 그 시계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최 씨라고 하던데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채? 그 성씨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최진호, 자신의 첫사랑이자 은희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미영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시계가 나타났죠. 30년 전 진우가 선물해준 롤렉스 데이토나였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했죠.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가슴을 파고드는 복잡한 감정들. 설마 진우가 은희를 알아본 걸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30년 전 헤어졌을 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죠. 그리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없었던 걸지도요. 아버지의 반대, 집안의 압박, 그리고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진 첫사랑. 그런데 지금 은희에게 말을 걸었다. 그 시계를 보고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고? 혹시 은희가 자기 딸이라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미영이는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전해지는 싸늘한 금속의 촉감이 마치 진우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 은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놀랐을까? 그냥 시계 얘기였는데. 은희는 아까 그 남자의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정중하지만 묘하게 간절했던 눈빛. 그 시계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몇 살이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그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 순간 미영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희야. 낮게 떨리는 목소리. 응, 엄마. 왜요?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아까 말한 그분 혹시 지금도 근처에 계신 것 같니? 아니요. 그냥 카페에서 마주친 거예요. 잠깐 대화하고 그 뒤론 못 봤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계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해 준 거란다. 설마 그 사람이요? 그래. 내 아빠야.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내가 아빠를 만난 걸지도 몰라. 그 시계를 보고 널 보고 뭔가 느낀 거겠지. 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우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이지만 어딘가 가슴 한쪽에서 이상하게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아직도 날 기억할까? 은희를 알아봤다면 그 사람도 같은 시간을 살아온 걸까?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미영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하긴 하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30년 전의 기억과 너무도 닮은 그 얼굴. 실례합니다. 혹시 미영 씨 계신가요? 미영은 거실로 나와 그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 진우 씨. 잠시의 침묵, 그리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은희라는 아이를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더군요. 그 시계 그리고 얼굴 설마 싶었는데 혹시 제 아이인가요? 미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은희 당신 딸이에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빠가 돼볼 수 있을까요? 은희는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속에 멈춰 있던 시계는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